자, 문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문제였고요. 여러가지 복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제시문이 겁나게 길어요. 와, 옛날에 서강대는 그랬습니다. 알겠죠? 옛날에 서강대는 이렇게 제시문이 겁나게 길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알겠죠? 요즘에는 그냥 옛날 한양대나 성균관대식으로 짧은 그냥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제시문과 그 다음 세트형 문항으로 바뀌는 걸로 서성한이 유형별로 난이도는 차이가 있지만 유형별로는 통일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강대가 원래 되게 멋있는 수리논술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리논술 체제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별다른 정보는 없다. 넘어가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실수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랑 w에 대하여 fx 빼기 fw가 이걸 만족할 때 f'x는 0임을 보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미분계수가 0임을 보이는 거잖아요. 미분계수가 0일 때는 당연히 미분계수의 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fx에서 fw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에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오른쪽 x-w에 2분의 3승이 들어가 있지. 2분의 3승이 들어가 있으면 얘를 같은 라인으로 좀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w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양수니까 넘겨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3에서 x 빼기 w에 뭐가 된다고? 2분의 1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대값끼리 서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절대값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크게 절대값, 이쪽에도 크게 절대값 하나 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계수의 꼴이 만들어지는 게 되니까 양쪽에다가 뭐 하고 싶어지니?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도록 미분계수의 정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지죠. 여기서 x에다가 x를 w로 보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 x값이 점점 w로 가게 되면 그리고 W로 간다고 했었을 때 거기서 보니까 F' 모든 실수에는 된다고 했었으니까 W로 가면 뭐가 돼? F'W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F'W 절대값이 되는데 이 녀석은 항상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얘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0을 향해 가니까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절대값이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F'W가 애초에 뭐라고? 항상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증명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나가시면 1번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1-2번으로 가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하나는 x제곱이고 0이고 x = 0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잠깐 공부했었던 디리클레 함수하고 비슷하죠. 디리클레 함수가 뭐였어요? 유리수랑 무리수일 때 값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였었잖아. 근데 얘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웃기게 생긴 그래프죠. x제곱은 x제곱대로 쭉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0도 0대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진 건 아니고 뭐야? 각각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위 x제곱 그래프도 뿌옇게 그려져야 되고 요 0 그래프도 뿌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서 서로 엉켜있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0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0에서 연속입니까? 0에서 연속일까? 과연? 자, 이거를 증명하기가 되게 좀 어렵나 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속의 정의가 뭐였지? 0으로 보낼 때 극한값이 0으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0으로 만약에 보내봅시다. 이렇게 보내면 구할 수 있나? x를 0으로 보내봤더니 fx가 나왔어요. fx가 나오면 그 x가 0으로 가는 순간순간 어떻게 돼? 항상 둘이 바뀌겠지. 둘이 바뀌어가지고 한 놈은 때로는 x제곱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얘도 어디로 가?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애초에 0이니까 결국 극한값은 f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죠. 봐봐.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면 각각 서로 나눠가지고 0으로 가는 애들이 막 서로 엇갈리고 하면서 결국 0으로 가면 둘이 같이 합쳐도 걔가 0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 그런 것까지 증명할 수는 없어 우리가.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교육과정이야 교육과정이 아니야.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 밑에서 바로 뭐라 그랬니? x = 0에서 어차피 미분이 가능하냐고도 물어봤었지. 미분이 가능하냐고도 물어봤었으니까 미분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x에서 0으로 가는데 미분 가능성은 뭐예요? 여기서 f0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뭘 해주시는 거야? x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야? x제곱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x제곱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x제곱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x로 나누면 x가 되니까 걔가 0으로 가는 건 확실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정리해주면 좋으냐? 얘를 한꺼번에 절대값으로 씌워버리는 겁니다. 쌤, 갑자기 절대값을 씌우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1-1번에서. 분명히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걔가 바로 0으로 가는 걸 보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번에서 문제 풀었던 테크닉을 활용해가지고 나도 절대값을 씌워볼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같거나 작아집니다. 얘가 x제곱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0보다는 같거나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더 큰 녀석으로 해버릴까요? x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에서 x로 하는 녀석이 더 같거나 커지겠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근데 x가 0으로 점점 가면 어디가 먼저 0으로 간다고? 얘가 더 먼저 0으로 가버리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f 프라임 x 프라임 0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0이라는 숫자가 돼요. 여러분, 미분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연속입니다. 알겠죠? 미분이 가능한 애들은 무조건 연속이에요.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없죠. 원래는 연속의 정의로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미분 가능성을 통해서 연속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테크닉까지도 익힐 수 있는 문제였었다. 이게 바로 1-2번 문항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1-3번에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또 역시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fx가 나와 있어가지고 2에 1-x승, 그죠? x분의 1이 뒤에 붙어 있고요. 더하기 x제곱의 코사인 x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x제곱의 코사인 x, 언제? x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냥 얼마래? 항상 0이래. 0이었던 거죠. 0. 0으로 쭉 왔으니까 0에서 기울기 얼마겠어? 좌미분계수는 얼마겠어? 무조건 0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우미분계수만 모임을 보여주면 돼? 0임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우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가 플러스 0으로 갑니다. 그런데 f, h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f0은 0이니까 걔를 h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h를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2에 h분의 1승이 밑으로 깔려있고요. 위에는 오히려 여기 h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분의 1이 되는 녀석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다시 여기는 똑같이 h의 코사인 h다 만들어져 있는데 h가 0으로 가면 얘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맞잖아요. 얘는 사라져 버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주시는 거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h가 0으로 점점 가요.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위로는 h분의 1이 올라가고 얘는 위에서 h분의 1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h분의 1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그 h분의 1을 라지 h로 치환해버렸을 때 요런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h분의 1을 라지 h로 치환하면 이런 꼴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하면 점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해할 때 얘가 더 빨리 증가하지 지수함수니까 답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미분계수도 0으로 가고 좌미분계수도 0이니까 미분 가능하다.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연속성을 따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서 이걸 문제 1로 골랐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1-4번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x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sin x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삼각함수가 나왔고요. x 3승에서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3x 빼기 7이라는 엄청 복잡한 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얘가 단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실근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거야. 실근을 가지는 거는 뭐로 보일 수 있다 그랬니 지난 시간에? 사이값 정리로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보일 수 있다 그랬고요.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기울기가 일정하면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일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을 넣어보시면요. 한번 한 함수 설정해 볼까요? fx라는 함수 설정해 볼게요. 이 녀석을 sin x에서 뭘 뺀 거냐면 이 3차 함수를 뺀 거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x 제곱 더하기 13x 빼기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f0을 넣어보겠습니다. f0은 sin 0은 0이니까 0이라고 날려버리면 되고 0, 0, 0, 마이너스 7을 더했으니까 7이 됩니다. 반면 f1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sin 1이 떡하니 이렇게 있을 것이고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5, 다시 13 더하면 8, 에서 다시 1, 7 빼면 1, 1을 빼면 다시 sin 1 빼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sin 1 빼기 1이다.
사인이 1보다 작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선 양수, 여기선 음수였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중간에 근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값 정리로 근 존재.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했어요? 단 하나의 시근을 갖는지를 따져봤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얘 기울기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거의 정석적인 문제인데 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x가 만들어지겠고요.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3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가 왜 항상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지를 보시면 코사인 x에서 먼저 1을 빼서 여기는 1을 딱 빼주면 맞습니까? 여기 빠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일단 항상 음수인 녀석이 하나 발견이 되었고 3으로 묶었더니 뭐가 됐다고? x 빼기 2의 제곱이 되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 f'x가 만들어집니다. 얘 항상 뭐가 되고요? 음수가 되고요. 얘 항상 뭐가 되고요? 음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기울기가 음인 함수가 되겠죠. 함수가 감소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7에서부터 음수가 될 때까지 계속 감소만 하니까 따라서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사이값 정리에 조금 더 응용된 버전이었고 1-4번 정도까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그냥 존재한다만 따지면 그냥 일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기울기까지 같이 따져나가시면 서성한급 혹은 그 이상의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서 1-5번도 정리해 볼 건데 1-5번이 전체 문제 중에서 제일 재밌는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도 쉽게 풀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루트 119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트 119는 얼마인지 모르죠. 루트 101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루트 119는 제 생각에 10점 얼마인데 꽤 큰 숫자일 겁니다. 거의 11에 육박하는 숫자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101 같은 경우는 10점 얼마긴 한데 매우 작은 숫자겠지. 10에 가까운 숫자겠지. 그러니까 한 놈은 11에 가깝고 한 놈은 10에 가까우니까 대략 한 1보다는 약간 작은 값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걔가 그래도 차이가 1에 가까워도 0.9보다는 작고 또 약간 미묘하게 11분의 9는 얼마야? 이게 또 더 애매해지는데 뭐 8181, 0.8181보다는 크고 그 정도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딱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솔직히 다짜고짜 이걸 증명하라고 시키면 겁나 어렵죠. 이 서강대학교 문제는 한 5년 정도 후에 한양대학교에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꼭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자,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란 말이 굳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뭐 쓰라는데 당연히 써야겠죠. 평값 정리를 씁니다. 평값 정리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루트 119에서 루트 101을 빼요. 뺄 때 평균값 정리 이렇게 쓰잖아. 항상 우리가 119에서 101을 빼주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119에서 101을 빼면 얼마죠? 18이에요. 18. 근데 여기도 9가 있고 여기도 9가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뭘 의미하는 건지 대충 눈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거 20분의 1이 되겠죠? 똑같이 18로 나눠줬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2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걸 증명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속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속셈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값 정리는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만 따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순간 변화율 뭐랑 똑같아요? F'C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F'C. C는 어디에 있는 녀석인데 C는 분명히 101과 119 사이에 있는 녀석이겠죠. 그런 녀석이 있는 C에 대해서 F'C가 분명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F는 뭔데? F. 이때 fx는 뭐예요? fx가 뭐야? 루트 x죠? fx 루트 x 맞아요. 그 f'x는 뭐겠어요? f'x는 2분의 루트 x분의 1이 된 녀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고 생각해봅시다. f'c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얘들아 요 20분의 1이 뭘 것 같아요? 그럼 20분의 1이 여기 2분의 1 10분의 1이가 이게 뭐겠어? 그러면 딱 그렇지, f' 100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1 했으니까 f' 12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얘는 f' 100, 얘는 f' 121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 f'x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그런 함수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할 테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거지. 100에서 101과 119 사이 어떤 값에서 더 커지면 120이 되니까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되니까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요게 요 2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상수가 아니라 뭐였구나? 끄트머리 점에서의 기울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뭔가 증명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점들을 조금 명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